자, 어쨌든 합시다. 자, 제곱근의 뜻이 뭐였냐면, 자, 루트가 타지만 비하가 이거죠. 자, 어떤 4라는 숫자하고 9라는 숫자가 있었을 때, 자, 똑같은 숫자 두 개를 곱했을 때 4가 되는 걸 찾아내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숫자 두 개를 곱해가지고 9가 되는 숫자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여기에서의 세모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 2랑 마이너스 2를 써야지만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자, 물론 곱하기이야. 그랬을 때 9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3하고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랬을 때 제곱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숫자가 만들어졌을 때 뭐라고 부르냐면 세모에 들어가는 숫자를 만들어진 4라는 숫자의 제곱근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자, 동그라미에 들어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마찬가지로 새롭게 만들어진 9라는 숫자의 제곱근이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교과서에는 어떤 숫자를 두 번 곱해서 새로운 숫자 a가 만들어졌을 때 x는 a의 제곱근이다 라고 부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루트를 왜 만들었냐면, 자, 이런 거는 숫자가 이쁘게 떨어지고 심지어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4분의 1 같은 경우에도 자, 이게 어떤 숫자랑 똑같은 어떤 숫자를 곱해야지 얘가 만들어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그냥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근데 루트는 이런 거지. 3분의 1이나 아니면 그냥 3 같은 숫자. 둘 다 유리수 범위에 들어간 숫자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숫자를 똑같은 거 곱해야지 3분의 1이 되나를 해봤더니 루트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이거를 찾기가 힘들었다고. 표현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도 똑같은 유리수인데 누구는 제곱근이 있고 누구는 제곱근이 없고 자체가 지금 기준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새로운 표현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정한 거예요. 제곱근을 구하고자 하는 숫자가 있죠. 거기에다가 그냥 루트라는 표현을 만든 거를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 자, 위에서 공부한 거에 따르면 제곱근이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일반적으로 두 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루트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게 곧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를 못 만들었을 때 못 구했던 숫자에 새로운 제곱근이 된다라고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냈어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바로 한번 해볼래? 어떻게 하면 되겠냐? 3에다가 루트를 씌워. 그 다음에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3의 제곱근을 쓰게 됩니다. 자,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내고였고, 자, 그럼 이것을 통해서 하나 알아낼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자, 그럼 얘도 루트라는 개념 집어넣은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구하고자 하는 게 4의 제곱근이었죠. 근데 루트가 없어서 또 계산이 가능했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만든 개념과 기존의 수학자들이 계산했던 숫자와의 관련을 좀 계산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알아냈어요? 루트 안에다가 구하고자 하는 숫자를 집어넣고 나서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잘 들어봐봐라. 루트가 없었을 때랑 루트가 생겨가지고 새롭게 만든 표현이랑 논리적으로 어긋나지 않으려면 이 두 개는 서로 의미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비교한 게 이런 거지. 플러스 2랑 플러스 루트 4랑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루트 4랑 의미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규칙을 좀 만들어 봤더니 플러스 4의 안에 있는 루트 4 자체가 2의 제곱이시고 얘도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서술할 때 이렇게 쓰면 안 돼. 계산할 때는 그냥 지수에 있는 2랑 루트 기호가 약분된다고 생각하고 플러스 2라고 계산해도 되게끔 규칙성을 만들어내요. 자, 당연히 똑같아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약분된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똑같아지죠? 그래서 기본적인 루트 계산 원리는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밖으로 이렇게 계산이 탈출하는 것처럼 가능하다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지수가 제곱일 때 제곱이 된 대상이 이 안에 있는 2라는 숫자만 루트 밖으로 탈출하게끔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물론 루트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그대로 써줘야겠죠. 그치?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봤다니 알 수 있는 게 제곱근 자체는 일반적으로 양수랑 음수 두 개씩 다 존재한단 말이죠. 이것도 다 양수, 음수 두 개씩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일 때가 양의 제곱근이고 마이너스일 때가 음의 제곱근이라고 불렀었죠. 맞지? 자, 그 다음에 표현이 두 가지가 있었다. A의 제곱근과 자, 제곱근 A라는 게 있었는데 자, 차이점이 뭐였냐면 이거 만든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1 들어가면 지수라는 단원이 또 있어요. 지수 법칙의 그 지수야, 단원. 근데 니네가 중학교 때 지수는 니네 2의 2분의 1제곱 이런 거 안 해봤잖아. 그치?
니네 중학교 때 지수가 무조건 뭐였어요? 자연수 범위였단 말이야.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지수의 범위를 루트까지 확장해. 루트까지 확장해. 그 확장하는 개념에서 제곱근이, 자, A의 제곱근하고 제곱근 A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와. 사실 여기 이 단어 때문에 이 표현이 생겨서, 그래서 지금은 왜 이거를 쓰는지를 설명하기 좀 곤란하니까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필요는 없어. 자, 그러면 니네는 정의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자, 아까 제곱근은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두 개가 있다고 그랬지? 그때 A의 제곱근은 말 그대로 A의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을 다 계산하라는 뜻이고, 제곱근 A는 그 중에서 양의 제곱근만 계산하세요라는 의미였어요. 알겠죠? 요게 양의 제곱근만 다루고자 하는 게 지수법칙 그 고등학교 때 지수 단원에서 하는 주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유가 있어요. 마이너스를 쓰게 되면은 논리적으로 어긋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식 같은 걸 하나 만들어내는데 마이너스일 때는 규칙이 안 만들어져. 내가 저번에 한번 이건 얘기했던 것 같아. 수학에서의 공식은 100% 돼야지만 공식인 거거든. 뭐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게 공식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너무 중요한 공식이면은 옆에 안 될 때가 언제인지를 써놔 항상 책에다가. 그건 니네 외워서 푸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공식은 안 될 때가 있으면 가치가 없어. 야, 근해 공식 생각해봐. 알지? 근해 공식 뭐지? 근해 공식이 변수가 있냐? 근해 공식은 2차 방정 공식이 근을 다 찾을 수 있었잖아. 니네 공부해봐 알잖아. 2차 방정 했지? 알잖아. 그래서 근해 공식은 별다른 조건이 없단 말이야. 다 쓸 수 있는 되게 좋은 공식이란 말이죠. 그렇게 별다른 조건이 없어도 막 써도 되는 게 구원 공식의 가치가 있는 건데 요 단원에서 나중에 지수라는 단어 할 때 마이너스일 때는 안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곱근 A라는 모양을 하나 만들어서 양의 제곱근만 쓰자라는 약속을 하나 한 거야. 알겠죠? 네,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규칙이 있었고, 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요거였죠 사실은. 자, 나중에 중3 내신할 때 애들이 진짜 많이 틀리는 게 요거 구분하는 거야. 잘 봐. 잘 들으세요. 진짜 중요해요. 자,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요거하고 의미가 좀 달랐어요. 자, 뭐냐면 얘는 의미가 뭐냐면 루트 A에다가 루트 A를 두 번 곱하세요라는 뜻이고요. 얘는 루트 안에 A가 두 번 곱해져 있어요라는 거예요. 두 번 곱해져 있어요라는 이런 의미라는 건데, 자, 계산을 했을 때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얘들아, 제곱근의 성질을 계산을 하면은 제곱근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 두 개 곱해서 만들어지는 구조란 말이야. 그러면 숫자 개념을 좀 적용을 하면은 양수 곱하기 양수 하면은 무조건 양수되지. 근데 똑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의 숫자가 양수면 뒤에 오는 애는 무조건 양수가 와야 된다는 거 이해됐죠? 그래서 양수 곱하기 양수 구조 아니면 앞에가 마이너스면 뒤에도 마이너스가 올 수밖에 없다고. 똑같은 숫자니까. 거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제곱근을 계산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오는데 그거를 다시 곱하기를 해버리면 뭐가 나와?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근데 안 될 때가 하나 있죠. 언제예요? 0 곱하기 0을 했을 때 0이 나오잖아. 그럼 거기서 알 수 있는 사실 0은 제곱근이 0 자기 자신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제곱근을 따졌을 때 유일하게 두 개가 아닌 숫자가 0이야. 0은 0 자기 자신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지금 말한 숫자 개념 때문에 나타나는 건 음수 곱하기 음수 아니면 양수 곱하기 양수 구조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곱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 아니면 양수밖에 없는 거지. 음수는 절대로 안 오지. 거기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음수는 제곱근이 없다라는 게 결론이죠. 너무나 당연하죠? 뭔가 똑같은 숫자를 곱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와. 수학에서 그런 숫자는 i밖에 없잖아. i. 기억해? i가 뭐였어요?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잖아. 기억하죠? 그래서 i의 제곱밖에 없는데 중학교 과정이니까 당연히 i는 쓸 일이 없잖아. 고등과정이니까. 그래서 중학교 수준에서는 음의 제곱근은 따져 안 따져? 없기 때문에 안 따진다고요. 아이고 스트레스 받았어? 왜 이렇게 자해를 해서 자, 조심해야지. 자, 알겠죠? 자, 다시 문제로 들어올게. 중학교 때는 루트 안의 숫자가 마이너스인 걸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이유는 뭐라고요? 음수는 제곱근이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안 쓴다는 말이에요. 아까 내가 루트 쓰는 방법 뭐라고 그랬지? 더하고자 하는 숫자에다가 루트 씌우고 뿔만 붙이라고 그랬죠. 여기에다가 루트 붙이고 뿔만 붙이는 거 하면은 중학교 때는 안 되는 거야. 고등학교 때는 돼. 왜? 고등학교 때는 루트 안의 숫자가 마이너스인 것도 다루자고 해서 만드는 게 i잖아. 그쵸? 근데 중학교 때는 안 쓰니까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고, 그러면 여기 만약에 공식이 나와 있으면 중학교 수준에서는 얘는 음수인 건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 알았죠?
당연합니다. 자, 그럼 계산했을 때 양수하면 0이 되어 있는 보면 계산을 했을 때 이건 의미가 뭐냐면 루트 a는 의미가 뭐겠어? a의 제곱분이잖아. a의 제곱분이잖아. 자, 생각해봐. 똑같은 양의 제곱분 두 개를 보겠어.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그냥 a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게 제곱분의 정의잖아. 이해됐어요? 근데 얘는 좀 다르단 말이야. 자, 얘는 무조건 그냥 음수는 안 들어가는 구조라고 했지만 얘는 a가 음수여도 돼.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2만 있으면 이거는 왜 그러냐? 마이너스 2만 있으면 돌이 들어가 있어. 뭐요? 돌이 박혀있어. 글씨가 왔어. 왜 돌이 막혀있어요? 몰라. 불량품이 아니에요? 돌이네. 갑자기 글씨가 안 써져. 자, 마이너스 2가 써있으면 설사설사 처음 보네요. 집에 가져가야겠다. 처음 보네. 문의하세요. 이거는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제곱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하면 4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중학교 때 써도 되는 거야.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 얘는 그냥 2의 제곱이고 아까 얘기했지 루트 안의 숫자가 제곱수면은 두 개가 약분된 것처럼 계산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답이 2가 되는데 자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자 이거 지워버리고 계산을 했더니 2가 된 거지. 그럼 생각해봐봐. 요 모양이 일단 요 모양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제곱이 된 숫자가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였는데 답이 그냥 2가 됐어. 그러면 처음과 답을 규칙을 좀 찾아봤더니 얘는 2는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2 붙인 숫자랑 똑같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세모가 마이너스 2였는데 답을 내봤더니 세모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구조가 답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만들어낸 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얘는 자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 자, 두 가지로 좀 달라지는데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자 여기에서의 세모는 a라는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a라는 숫자 다시 말하면 세모에 해당하는 숫자가 음수를 반드시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그냥 나올 때도 있다는 거죠. 그걸 뭐가 되냐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2의 제곱이야. 그럼 이번에는 제곱이 된 숫자가 그냥 2지 음수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 바로 이 숫자이기 때문에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2가 된다. 그럼 이번엔 답이 어떻게 나왔어요? 세모 숫자가 그대로 튀어나왔죠. 그대로 따라서 루트 안에 있는 숫자 a가 그냥 나오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케이스가 두 종류예요. 자, 그럼 이때는 어느 경우냐라고 물어보시면 이 숫자 자체가 양수여도 되고 0이어도 되고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요 이 마이너스 0일 때는 여기에다가 등호를 붙여서 사실 문제는 없어. 근데 왜 그러는데 이게 관례적으로 니네 고등과정도 해봐서 알겠지만 범위 나눌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게 이 범위가 이 범위보다 좀 작은 범위지. 0보다 크다니까 0보다 작다보다 큰 얘가 더 큰 숫자잖아. 얘가 더 작은 숫자잖아. 근데 이건 약간의 약속인데 등호를 붙일 때 일반적으로 큰 쪽에다가 많이 붙이게 돼 있어. 니네 2차 방정식 이런 거 하지 않았니? 수학 수학상에서 이런 거. 기억나? 이거 어떻게 했어요? 범위 나눠서 그렇지. 이거 안에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숫자 기준으로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 어디다 붙였어요? 이쪽에다 붙였죠. 규칙이 아니야 사실. 알겠죠? 이건 하나의 수학적 애들의 약속이야. 근데 이것도 여기다 해도 돼. 문제는 아니야. 근데 수학자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알겠죠? 자,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자, 니네가 외워야 되는 거에서 이 두 개의 구분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구분짓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지금 모양 연결이 다른 겁니다. 알겠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외울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루트 표현을 기준으로 제곱 숫자가 어디 있는지 보고 따지는 거야. 얘는 제곱 숫자가 루트 바깥에 위치하죠? 얘는 제곱 숫자가 루트 안에 위치하죠? 그럼 구분을 이렇게 지으세요. 제곱 숫자가 루트 바깥에 있으면 그냥 안에 있는 애가 튀어나와. 그냥 이거 맞죠? 여기 튀어나와. 근데 제곱 숫자가 루트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숫자가 그냥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때도 있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때는 반드시 뭐를 따져야 되냐면 요 A라는 애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이거를 좀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당장은 니네가 시험을 안 보겠지만 내신 시험 볼 때는 요거 쓰는 문제가 숫자로 안 주어져 있어요. 다 A, B, C, X, Y 이런 식으로 문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이거를 안 외우고 숫자 계산하는 자 이거예요. 이거를 그냥 숫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답을 2라고 계산하면은 숫자로 나오면 안 틀려요 절대로. 왜냐면 2의 제곱의 4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렇지? 근데 문제는 얘가 얘처럼 문자로 나오게 되면은 계산을 못하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이 말한 방법대로만 그냥 이따가 보실 연습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제곱근의 대소관계는 너무 쉬웠어요.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자, 2하고 루트 3하고 대소관계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대소관계 비교하는 건 매우 간단했어요. 얘는 루트가 없고 얘는 루트가 있지. 그때 비교하는 건 첫 번째 과정은 뭐를 해야 되냐면 루트가 없는 애를 루트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이런 거야. 자 수학에서 등관계는 2가 원래 루트 안에 들어있었으면은 어떤 숫자였냐면 아까 어디 갔냐? 자 여기 약분되는 게 여기 있네요. 자 보시면 2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는 거 계산할 때는 2가 되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과정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거꾸로 니네가 이거를 자 거꾸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니네가 할 줄 알아야 돼. 수학에서 등호 가치가 이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루트가 없는 애를 루트가 있는 애로 강제로 바꾸는 방법은 루트를 씌우고 기존의 숫자를 제곱수로 바꾸면 돼. 알겠어요? 루트를 씌우는데 제곱수로 만들래. 자 그래서 2를 루트 안에다가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집어넣냐? 제곱수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 그럼 이거 계산하는 게 루트 4죠. 그 다음에 루트 3하고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어떻게 하느냐?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클 때 4보다 3이 더 작죠? 그러면 루트를 씌우내도 대소관계가 얘가 더 큽니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음수일 때는 거꾸로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마이너스가 뜨고 2라는 숫자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제곱수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면서 이게 그냥 루트 4가 이렇게 되시는데 두 개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건 자 니네가 루트가 없었을 때는 대소관계를 어떻게 비교했냐면 음수일 때는 거꾸로 계산했지. 그치? 얘가 더 크죠? 그럼 그게 루트를 씌운 숫자끼리도 비교해도 대소관계가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한쪽에 루트가 없고 한쪽에 루트가 있게끔 대부분 나와. 그럼 이걸 니네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대소관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아까 했던 거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일단 8페이지에는 자, 4번 문제를 좀 해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두 문제는 쉬워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냥 풀어주려고 안 해도 생각하고 풀어주려고 1번, 2번 중에 혹시 틀린 거 없지? 틀린 거 틀렸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얘들아 요게 니네가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때 시험지를 딱 받아보면은 모든 학교 1번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제곱분의 개념을 다 무슨 약속한 것처럼 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맞으라고 나오는 거지. 틀리면 안 돼. 나중 거 아니면 아직 멀었잖아요. 자, 1번 가볍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2번을 잘 보시면 마이너스 9 음수셔. 음수는 제곱근이 아까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2번은 볼 것도 없이 틀린 거고. 자, 4번 같은 경우가 제곱근 15라고 돼 있지. 자, 이건 내가 고등과정 때문에 나타난 새로운 개념이라고 얘기했죠. 제곱근 15는 의미가 뭐였죠? 15에 양의 제곱근을 얘기했잖아요. 그쵸? 근데 뿔마가 써있으니까 틀린 거라는 거예요. 자, 알겠죠? 그래서 답이 2번하고 4번이고.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애들이 잘 틀리는 거야. 5번도 마찬가지고 4번도 마찬가지인데 잘 보세요. 4번 같은 경우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보시면 숫자가 아니지.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그랬을 때 철저하게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만 풉시다. 자, 기억을 좀 보시면 자,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돼 있죠. 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자, 저거 자체를 얘들아 음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 모르는데 거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일단 아까 내가 빨간색으로 써준 두 가지 중에 어떤 케이스에 해당하는지는 2라는 숫자가 어디 있는지 보고 판단하시는 거란 말이야. 근데 루트 안에 있죠. 그러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답이 두 가지로 갈라졌던 부분이시지.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 세모에 해당하는 게 일단 마이너스 a가 되는구나 라는 걸 찾고 나서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두 가지로 갈라졌잖아. 계산했을 때 그 루트 안에 있는 세모가 튀어나오는데 그냥 튀어나올 때는 세모가 양수일 때였고 음수일 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때는 얘가 음수일 때였단 말이야. 자, 얘가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단하면 돼요. 근데 A가 양수죠. 마이너스 A는 양수예요. 음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음수니까 반드시 답에다가 뭐를 붙여서 나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세모 자체가 의미가 마이너스 A였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가 없어져서 A라고 쓰는 게 일단 일반적으로 푸는 건데, 자, 이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면은,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거듭제곱 공부한 거에 따르면 지수가 작으면 괄호 안에 마이너스는 없애도 된다고 공부했죠. 그치?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그냥 없애버려. 그러면 그냥 A의 제곱 이렇게 바뀌지. 이렇게 해서 풀어도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엔 세모에 해당하는 애가 A만 세모란 말이에요. 자, 물론 지수의 위치는 제곱의 위치는 루트 안에 있으니까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자, 됐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세모가 루트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A가 양수니까 얘도 그냥 양수인 거 이해됐죠? 그래서 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인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A 써주면 답이라는 거예요. 자, 답이 똑같이 나오죠? 알겠지? 내가 알려준 대로만 해야 된다. 숫자는 이렇게 안 해도 풀려. 근데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숫자만 했던 애들은 손을 못 댔단 말이야. 이거 엄청 많이 들려요, 생각보다. 알겠죠? 자, 그래서 꼭 지키시고요. 자, 기억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니은은 어떻게 될까? 자, 얘도 제곱의 위치가 루트 안에 있죠.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붙일까? 그냥 나올까를 세모의 부호를 가지고 따지는데 A가 양수였으니까 세모가 양수인 거 이해됐지 이번에? 그래서 그냥 루트 밖으로 세모가 튀어나와. 근데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죠. 그럼 마이너스는 그대로 써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의 마이너스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 요 마이너스인 거다. 얘가 튀어나오면서 만들어진 마이너스가 아니죠. 꼭 구분 지으셔야 돼요. 자, 그랬다. 자, 그럼 얘가 A인 거 물어봤으니까 자, 얘는 답이 아니네.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이네. 자, 이건 무슨 모양일까? 일단 지수가 짝수니까 마이너스는 없애버려도 되지. 그러면 남는 게 그냥 루트 A의 전체 제곱이네. 자, 이번엔 제곱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루트 바깥에 있네. 자, 이건 어떻게 한다 그랬지? 루트 안에 있는 A가 그냥 밖으로 튀어나온다 그랬지. 오케이? 자, 그럼 A 맞네. 그럼 볼 것도 없이. 자, 그 다음에 루트 A의 제곱. 자, 이거는 이 모양이죠? 똑같죠? 그럼 그냥 계산할 것도 없지. 그대로 나오겠네. 자, 그래서 A가 나오는 건 니은 빼고 다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5번도 할 겁니다. 5번도 잘 나와요. 자, 마이너스 2x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풀이가 빨리 푸는 방식이 있고 서술형 방식으로 푸는 게 따로 있는데요. 두 가지를 좀 봐합시다. 자, 너무 중요해요. 자, 서술형은 이렇게 하네요. 잘 봐봐. 너네들 부등식 당연 공부했지. 니네 시험 범위이긴 한데 부등식 때 니네 이런 거 많이 했다? 잘 볼래? x의 범위가 알고래. 그랬을 때 2x-3의 범위를 계산하세요.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가운데 있는 x를 적당히 사칙 연산을 해가지고 2x-3으로 모양을 바꿔줬죠. 그럼 첫 번째 과정은 양변에다가 2를 곱해야겠지. 자, 그럼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2x가 되고 2가 되겠네. 그 다음 과정은 뒤에 꼬랑지 붙어있는 마이너스 3을 계산을 해줬어야 됐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자, 3을 빼면은 마이너스 7이 되고 2x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1 돼가지고 2x 마이너스 3의 범위가 여기에요 라는 걸 계산했단 말이야. 이게 부등식 때 니네 범위 계산했던 거거든요. 그거를 똑같이 써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 과정을 두 번을 해야 되는 거야. 얘의 범위를 이용해서 요것의 범위 하나를 찾고 요것의 범위 하나를 부등식 계산하듯이 찾아내시면 돼요. 지금 쓰는 건 서술형 풀이다.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거 계산하면 순서 바꾸면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될까? 마이너스 1을 먼저 곱해줘야 돼.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였냐? 마이너스 9 곱하면 마이너스 숫자 곱한 거 일로 이사 갔잖아. 뒤집어졌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로 온다. 자, 기억하지? 자,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1을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을 해주면 0 되고 마이너스 x 더하기 1 되고 3 되니까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이게 루트 안에 있었던 노란색 밑줄의 범위가 되겠네. 그러면 이걸 왜 따졌을 거야, 얘들아?
따진 이유는 이거죠. 제곱의 위치가 루트 안에 있기 때문에 0보다 클 때, 0보다 작거나 같죠. 0보다 작을 때에 따라서 마이너스 붙일까 그냥 나올까 그 공식이란 말이지. 따라서 여기에 있는 1-x가 이거는 세 번의 숫자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죠. 1-x가 나왔는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져야 되잖아. 자, 양수야 음수야 계산해볼까? 양수죠? 그러면 그냥 튀어나오면 끝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자, 시험 문제야. 얘도 따져보자. 범위 계산해보자. 그럼 얘도 마이너스가 붙어있는데 자, 이건 좀 센스 있는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계산해도 되고요. 아까 어디 갔어? 여기 지수가 짝수면은 가로 안에 있는 마이너스 없애버렸잖아. 얘도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왜? 이거 마이너스 1로 묶이지. 그럼 마이너스 1로 묶어서 x 더하기 2의 요것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뀌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 플러스로 바꾸면 되지. 그럼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범위는 x 더하기 2의 범위만 따지면 돼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의 범위를 따지면 2만 더하면 되는 거 알거든? 맞지? 2를 더하니까 2를 더하니까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 그럼 얘도 튀어나오는 대상 x 더하기 2라는 숫자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그래서 그냥 나오는데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를 그대로 앞에다가 써줘야 돼요. 자, 그럼 또 구분을 지어야겠네. 이 마이너스는 루트 계산에서 나온 마이너스가 아니라 원래 있는 문제의 마이너스예요. 자,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는데 답이 없네. 마이너스 1 맞지? 그러면 2번이죠. 2번. 자, 이게 서술을 풀이고 빨리 풀면 어떻게 하냐면 객관식에 더 쓰는 겁니다. 알겠죠? 이 문제 풀 때 관건은 뭐냐면 동그라미 친 거, 파란색 친 거에 범위를 따지는 게 관건이었잖아. 그럼 빨리 하는 건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 대입해 보면 돼요. 자, 둘 다 계산해봤더니 둘 다 양수라는 사실을 알았지. 부호만 따지면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있는 숫자 중에 0 하나 있죠. 0을 여기다 넣어보세요. 1-0이니까 양수죠. 양수니까 그냥 튀어나오면 되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다가 0을 넣어보세요. 어이? 잠깐만. 마이너스 음수. 아, 맞구나. 계산하면 음수죠. 자,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내가 아까 풀이한 거는 여기 마이너스를 묶어가지고 부호를 마이너스를 없애버렸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때는 그냥 그대로 나온 것처럼 계산이 됐지만 그냥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음수를 0을 대입하게 되면은 0-2가 되니까 이번에 음수지. 그럼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게 되지. 근데 그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상쇄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 지우고 할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제가 마이너스를 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마이너스는 루트를 계산한 마이너스예요. 이거는. 근데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이미 있었으니까 그거까지 써줘야 된다. 그럼 답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거랑 계산을 하면은 답이 똑같이 2번이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빨리 계산하는 건 사이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 대입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서술형에서 이렇게 하면 틀린다. 답 점수밖에 못 받아요. 알겠죠? 조심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원칙은 뭐야? 부등식의 범위를 이용해서 부호를 따져주셔야 돼.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답이 나왔고 자, 그 6번, 7번, 8번 중에 혹시 도와줘야 되는 거 있을까? 6, 7, 8 중에서 뭐라고? 너 가야 된다고? 아, 그러네. 문자 확인하지. 문자 안 오냐? 올 걸요? 아니라 확인해야지. 일단 붙이기까지 당연히 해야 되고 15페이지까지 해야지. 숙제 15페이지까지 하자. 맞죠? 15페이지까지. 못 들은 건 영상 봐야 된다. 그렇지? 자, 6, 7, 8 괜찮아요? 안 해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개념 4번 쪽에 있는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와. 잘 봐봐. 자, 9번, 10번, 11번 케이스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나와요. 자, 그 중에서 뭐 할 거냐면 11번을 좀 해볼게. 애들이 11번을 좀 많이 해요. 고생했어.
자, 16-x죠? 자, 얘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x는 자연수야. 야, 그럼 생각해봐라. 16도 자연수잖아.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뺐으니까 16-x는 당연히 16보다 작은 숫자지. 그리고 생각, 얘가 답이 정수가 되어야 돼. 자, 여러분, 정수는 쉽게 생각하시면 얘는 루트가 없는 숫자죠. 범위상. 알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수 모양이 되려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제곱수의 모양이면 약분 내듯이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튀어나왔잖아. 기억하지 않아? 했던 거잖아. 그래서 무조건 여기 안에 있는 16-x가 뭐가 돼야 되냐면 제곱수가 돼야 돼. 근데 정확하게 어떤 제곱수냐 하면 16-x가 16보다 작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16보다 작은 제곱수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일단 숫자 일일이 대입해서 찾아야 돼요. 그럼 16보다 작은 제곱수가 뭐뭐뭐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x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볼까요? 얼마큼 빼야 되지 제곱수를 하면? 4 빼면은 4는 16이니까 7 빼야 되나? 그치? 제곱수가. 그럼 x가 7이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루트 9가 되니까 3 되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12 집어넣으면 자, 어떻게 돼요? 루트 4니까 2 되잖아. 또 뭐 있어요? x에다가 15 집어넣으면 왜요? 15 집어넣으면 루트 1이니까 루트 1은 1의 제곱이잖아. 그럼 1이지.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자, 근데 애들이 왜 실수를 많이 하냐면 이런 문제는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한 애들도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문제의 조건을 정확하게 봐야 돼. 계산된 결과가 뭐가 돼야 돼? 정수. 그럼 정수는 여기 포함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루트 자체를 계산했을 때 0이 되는 케이스도 반드시 계산을 해야 돼. 애들이 이걸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x에다 16 넣어도 돼야 돼. 되죠? 그래서 x가 16일 때까지 사실은 계산을 해야 돼. 알겠어요? 문제에서는 숫자 계산하시는 것도 있고 뭐 개수 물어보는 것도 있고 만족하는 x 값 합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어쨌든 이거를 만약에 계산을 안 했다 그럼 답이 안 나오겠죠. 당연히. 알겠어요?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알겠지? 자, 그럼 x 값의 합이니까 쭉 다 넣으면 되죠. 그래서 답이 50이 돼요. 50. 알겠지? 자, 조심해야 돼. 정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빵이 돼도 된단 말이야. 자, 그렇게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무리수와 실수. 자, 요번에 우리가 이제 루트라는 게 새롭게 정립이 되기 때문에 수학에서의 수체계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중학교 때는 루트를, 중학교 2학년 때 루트를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내가 유리수와 순환소수라는 걸 첫 방문을 공부하면서 이런 걸 했었죠. 유리수가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나눠서 공부했단 말이야. 그치? 여기에 들어가는 유리수 중에 뭐가 있었냐면 순환소수도 있었지. 순환소수. 자, 근데 순환소수는 소수점 끝자리가 모르는 거잖아. 쭉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무한소수라고 불렀단 말이야. 자, 근데 무한소수에는 뭐가 있었어요? 순환하는 데 있고 순환하지 않는 소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비순환소수라고 불렀는데 자, 그럼 내용이 나누는 거 보셨을 때 중학교 2학년 때에는 딱 여기까지만 다뤘단 말이야. 그렇지? 물론 영어 공부를 하긴 했지만 얘를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비순환 소수가 이번에 루트라는 숫자끼리 합쳐가지고 새로운 숫자 무슨 범위? 무리수라는 범위에 새롭게 편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 비순환 소수도 들어가고 루트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물론 루트가 써있다고 무조건 무리수는 아니죠. 이런 거 있잖아요. 루트 3의 제곱은 루트가 있긴 하지만 정리하면 3이 되기 때문에 얘는 유리수지. 그치? 자,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포함해서 앞으로는 이거를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실수라고 수체계를 새롭게 정의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러면 거기 있는 것도 얘들아 13번하고 14번 같은 게 시험 문제야. 나중에. 아까 내가
고등학교 1번 문제가 아까 우리 여기 교재 1번 문제랑 똑같다고 비슷하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것도 똑같아. 중간에 나오는 게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야. 14번 문제를 좀 해볼게요. 1번 문제. 실수 중에 무리수가 아닌 수는 정수이다. 옳은 거 고르는 거다. 실수 중에 무리수가 아닌 수는 정수이다. 맞냐 틀리냐? 틀렸죠. 이유가 뭐예요? 무리수가 아닌 수가 무조건 정수는 아니죠. 어디 있어요? 무리수가 아닌 수는 정확하게 유리수란 말이야. 그러면 정수뿐만 아니라 분수 모양의 유리수도 포함이 되죠. 그럴 때는 1번은 틀린 거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실수이다. 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비순환 소수인 거지. 걔는 실수 범위에 들어가는 애 맞죠? 자, 그래서 2번은 맞고요.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무수히 많다. 맞을까? 틀릴까?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 없지. 그런 수는 존재하잖아요. 유리수는 유리수고 무리수는 무리수입니다. 정확하게 경계선이 있어요. 자, 틀렸고요. 유리수가 아니면서 정수인 수는 없다. 야, 유리수 범위에 정수가 들어가는데 유리수가 아니래. 그럼 그 숫자는 당연히 정수가 아니겠지. 이해되니? 그러면 유리수가 아니면서 정수인 수는 존재 안 하겠죠. 그럼 맞지? 이 말은? 없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답은 2번, 4번이고요. 자연수는 유리수죠. 그렇지? 틀렸네. 자, 제곱근 표 보는 건 다 아니까 이거 따로 안 할게. 알았지? 너무 쉽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수직선 문제는, 자, 이거는 그냥 문제 하나를 풀어보자. 잘 나오는 게 19번, 18번, 19번이 참 잘 나오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시험 보면은 문제를 좀 외우는 경우도 있는데, 봐봐. 자, 이제 루트를 공부했기 때문에 변의 길이를 이제 루트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자, 거기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자, 한 칸이 1자리인데 그게 총 가로 3칸, 세로 3칸 이렇게 좀 쌓여 있어요. 자, 그렇게 돼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자, 얘의 변의 길이를 한번 따져볼 건데, 일단 전체는 정사각형인 거 맞죠? 한 변에 한 칸이 1이니까 한 변의 길이 3짜리 정사각형이라고 하면, 그랬을 때 내부에 있는 애가 정사각형이니까 이유 뭔지 알았는데 뭐였어요? 가볍게 한번 얘기해볼까? 요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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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삼각형이 다 합동이었지. SAS 합동이었어. 그런데다가 여기가 90도가 됐단 말이야. 이유는 뭐죠? 여기가 90도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은 여기가 90도가 되면서 A가 되고 B가 되고 A가 되고 B가 되고 직각이고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A 더하기 B가 각의 크기가 합치면 90도란 말이야. 맞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비어있는 부분이 전체가 90도가 돼야 되겠죠? 왜요? 전체가 한각이죠. 중위 내용이야 사실 이거는. 자,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 90도가 되면서, 그런데다가 4개의 삼각형의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빗변의 길이가 못한다 대응변으로서 길이가 똑같죠. 자, 그럼 그림을 딱 보니까 4변의 길이가 같고 내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정사각형이라고 불렀어. 이런 걸. 자,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정사각형하고 바로 쓰면 되죠. 자, 그럼 그걸 보고 거기에서 물어본 게, 여기가 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여기에 있는 점을 그대로 또르르 내렸을 때 대응하는 점에 PQ의 길이를 구하여라. Q가 어디 있냐? 여기 있군요. P는? 자, 여기 있죠, Q가. P점이 여기 있죠. 그랬을 때 요거의 길이를 계산해요. 자, 일단 따져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다. 길이 좌표가 아니라 길이면 여기 2칸이지. 미래가 따져야 되는 건 이 길이만 따지면 되겠네. 자, 근데 이 길이가 정확하게 뭐랑 똑같냐면 내부에 있는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랑 똑같단 말이야. 그대로 내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원본은 파란색이 나는 거야. 자, 그러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면적은 정사각형은 기본적으로 한 변 곱하기 한 변 아니냐? 맞죠? 그럼 한 변의 길이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편하게 계산하는 게 사실 이거야.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기억하죠? 그쵸?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적용이 되죠. 그러면 여기가 한 칸이고 얘가 2칸이니까 피타고라스 쓰면은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되지. 그럼 루트 5 나오지. 그럼 루트 5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중학교 3학년 1학기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3학년 1학기 범위에서는 당연히 피타를 쓰면 안 돼. 니네는. 그러면 뭐를 쓰느냐?
면적으로 풀어야 돼. 면적. 자, 그럼 뭐냐면 요 정사각형은 전체 큰 정사각형에서 합동인 직각삼각형 4개의 면적을 뺀 것과 같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전체 면적이 얼마냐면 세칸이니까 9예요. 9에서 직각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하면 1이죠. 1이 몇 개 있는 거냐? 4개가 있는 거니까 9-4에서 5가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정사각형의 넓이인데 한 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x라고 무리수를 쓰게 되면은 x를 2번 곱한 게 한 변 곱하기 한 변으로서 전체 넓이가 되는 거 아니겠냐? 써봤더니 무슨 모양이냐? 제곱분의 변이죠. 자, 따라서 x를 계산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데 변의 길이니까 마이너스를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아까 피타 썼던 것대로 루트 5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알겠죠? 피타 쓰면 안 되더라. 그렇지? 객관식이라도 되도록이면 쓰지 마. 알았지? 공부를 편하게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계산이 가능했다. 파란색이 루트 5니까 PQ의 길이는 2 더하기 루트 5가 답이 되겠죠. 자, 그렇게 따지는 문제였습니다. 순서 바뀌어도 돼요, 그리고.